안녕하십니까. 부경대 중국학과 이중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 엔트그룹의 대출 파트가 알리페이로부터 분리되어 국유기업도 참여하는 조인트 벤처가 관리한다는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엔트그룹의 화웨이와 지에비에이의 중대한 계획이 있다는 정도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베이징이 엔트그룹의 화웨이와 지에비에이를 분할한다는 9월 13일 한국 내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국 내 보도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규제가 심해지면서 베이징은 알리페이를 분할하기를 원합니다. 마윤의 엔트그룹이 소유한 알리페이는 10억 이상의 소비자를 사용자를 갖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대단히 수익이 높은 대출 사업을 위한 별도의 앱을 만들길 원합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엔트그룹이 주요한 사업에서 두 개의 대출 단위를 하나의 새로운 실체로 바꾸도록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두 개의 대출 단위는 화웨이와 지에비에이를 말합니다. 화웨이는 전통적인 신용카드와 유사하고 지에비에이는 소액 무담보 대출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알리페이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 대출 비즈니스는 독립적인 앱으로 하도록 명령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리페이로부터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앱으로 하도록 명령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엔트그룹이 대출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넘기도록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앱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용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넘기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가 소유가 될 신용평가 조인트 벤처가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베이징 당국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규제 당국과 가까운 사람이 정부는 빅테크의 독점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에서 오는 것으로 믿고 이를 종식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의도는 이런 플랫폼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 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통제로부터 이를 종식시키고 이런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국가가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트그룹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엔트그룹의 대출, 엔트그룹의 수익 가운데 대출이 2017년에는 25%, 2018년에는 26%, 2019년에는 35%, 2020년은 아직까지 지금 수치가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39%로 역시 수익은 대체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는 뭐 일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점차 이런 대출이 엔트그룹의 수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대출에 대한 국가 규제가 왜 생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 보도도 있습니다. 베이징이 알리페이 분할 발표하자 중국의 알리페이와 빅테크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마켓 인사이드의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Chinese tech stocks decline as Beijing reportedly seeks to break up Alipay in latest volley of regulation. 엔트그룹은 새로운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놓고 감독당국과 실험해왔지만 저장성 관광투자그룹을 포함해서 엔트그룹의 본부가 있는 저장성의 국유기업들이 과반수 지분을 갖는 타협안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그룹과 지금 국가 당국 간의 어떤
이에 대한 이 조인트 벤처의 경영권을 두고 서로 그 논의하는 가운데에서 우선 그 엔트그룹의 본부가 있는 저장성의 국유기업, 뭐 저장성 관광투자그룹 이런 것들이겠죠. 뭐 저장 투어리즘 인베스트먼트 그룹 이런 것들이 그 과반수 지분을 갖는 타협안이 도출되었다는 거죠. 저장의 성정부는 저장성의 국유 그룹들이 새로운 파트너가 될 것을 촉구함으로써 엔트그룹에 호의를 베풀었다고 정보 제공자는 말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엔트그룹이나 그 알리바바가 그 항저우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성의 국유기업 그룹들이 조인트 벤처의 파트너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엔트그룹에 우호적일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저장의 성정부가 그 지방 저장성의 국유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하는 방향으로 그 호의를 베풀었다. 뭐 이런 내용이 이 기사에 있습니다. 엔트그룹과 저장성의 상호 신뢰를 감안할 때 이 핀테크 그룹은 새로운 조인트 벤처 운영 방식에 대해 큰 발언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전직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구는 또한 엔트그룹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한 당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엔트그룹과 갖고 한 인사는 당분간 마윤의 팀이 새로운 벤처의 지휘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트그룹의 간부들은 여전히 미래에 그들이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또 저장 관광투자 그러면 신용점수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평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슈가 이런 새로운 조인트 벤처의 경영권을 엔트그룹의 발언권이 더 클 것인가, 아니면 그 파트너인 국유기업 그룹의 그 발언권이 더 클 것인가,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양자 간에 그 실험을 하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죠. 로이터 통신은 먼저 엔트와 저장관광그룹이 각각 35%의 지분을 갖고 소규모 지분을 배정받은 다른 국유 및 민간 파트너들과 함께 인수할 것이라는 합작 투자의 구성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이 새로운 벤처기업은 엔트그룹이 오랫동안 탐냈던 소비자 신용평가 면허를 신청할 것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3개의 면허증만 발급했는데 모두 국유 사업장에 발행하는 것이어서 엔트그룹이 중국 시민들에 대해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완전히 수익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용평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소비자 신용평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는데 그동안 이제 엔트가 이것을 과연 이런 면허를 받을 것인가 이제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이 검토적인 계획에 따르면 엔트 그룹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엔트는 대출자들의 신용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 사용자들의 어떤 그 신용도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어떤 제3의 국유 기업이나 국가가 통제하는 어떤 그런 조인트 벤처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용평이 필요한 미래의 사용자는 새로운 합작투자, 또 다른 새로운 합작투자 신용 채점 회사, 다시 말하면은 기존의 그 엔트그룹도 아니고 그 엔트그룹과 국유기업의 그 조인트 벤처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또 신용 채점 회사가 이것을 평가할 것이고, 이 새로운 화폐와 재배의 대출 앱으로 신용평가가 전달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신용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새로운 합작투자가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데이터,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이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여름 중앙은행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대출 결정은 독점적인 자료가 아니라 공인된 신용평가 회사의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다른 온라인 대부업체의 한 고위 임원은 회사가 더 이상 대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이윤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출 결정 이런 것은 이제 공인된 신용평가 회사의 자료로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이죠. 엔터그룹의 화웨이와 지에베이의 국유화가 향후 빅테크의 국유화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